제가 이제 군에서 군법무관을 해보고 다시 변호사가 돼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씩이나 헌법소원을 이 군형법이 오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초안에 써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 헌법적 군형법이라는 게 지금 계속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법에도 있고 또 군형법에도 있고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군검찰 해보면서 법률을 적용하다가 법률 적용을 좀 저희들이 좀 자의적으로 했죠. 방금처럼 사실 13번이나 후임병을 그렇게 흉기를 만지고 했으면 좀 자숙하면서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또 합의를 해가지고 검찰관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놨는데 합의됐다고 합의서 갖고 들어오면 일반 우리 형법에서는 공소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도 처벌을 못하니까 검찰관이 그래? 그러면 군형법 우리 있는 지금 92조의 6 추행죄로 하면 비록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벌금이 없습니다. 또 고소도 안 되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사법기관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했던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반대 입장에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맡아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인데, 이양 가를 보시면 헌법소는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병사를 보니까 일반 강제추행으로 갔으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돼서 공소권 쓰면 죄가 안 되는데 군형법을 적용해가지고 1년 이하 징역으로 해놓으니까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게 나와갖고 전혀가해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니 이게 집행 이유가 있으면 공무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처음에 헌법소원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헌법소원을 해서 진행을 딱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92페이지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 사건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봤더니 다 동성애자, 오물러자들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은 강제추행했던 사건들은 처벌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만 처벌하는 정문으로 가야 된다는 게 원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 생각인데 뒤에 들어온 변호사들은 강제추행은 모르겠고 동성애를 처벌한 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 이 각주유기 되게 중요한 건데 각주유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써놨습니다. 사실 원래 처벌을 맡았던 그 형사사건 변호사님이 자기 혼자 하면서 여기처럼 자기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형법에 처벌할 것 같은 강도 높은 범죄는 이미 군형법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중강제추행이. 우리 헌재가 그런 건 빼고 나머지 동성 간의 성행위만 성적 만족행위만 처벌하는 조문으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형사사건 맡은 사람이 자기 혼자 했었으면 사실 이 헌재 판결대로 갔으면 자기가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구 취지를 바꿨어야 돼요. 자기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인 사건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바꿨으면 자기는 원래 의뢰인 맡았던 대로 됐을 텐데 이게 같이 공동정서를 펴는 변호사들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걸 위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바꿀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받고 했던 사건인데 좀 아쉽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주로 달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두 분이 워낙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사실은 이 사건은 지금 계속 김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올라온다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에 자주 올라오면 우리가 간독죄 사건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올라오고 5번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5대4, 5대4 두 번 됐는데 한 번 더 올라오면
또 위험하고, 그럼 또 우리가 또 뭐 해야 되고, 그게 또 한 번 더 흘려서 우리가 5년, 10년 안에 되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제가 지금 조금 이제 범위가 좁혀졌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시는 헌법재판소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좋은 결정인데 이 결정이 잘 보존되게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이게 저의 과제입니다. 69페이지. 이걸 보시면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방금처럼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헌법재판소 갈 때까지는 방금처럼 강제추행죄가 있으면 고소를 하면 처벌을 못 받게 됐는데 그 법이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고소를 취하해도 다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군대는 군헌법에 들어와가지고 벌금형도 아예 없애가지고 전부 징역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그리고 친고죄도 없앤 것이 현재 이 사건 계류 중에 2013년부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후임병을 괴롭혔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이 92조 6이 아닌 92조 2 강제추행으로 가서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도록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이런 법이다, 또 대법원이 이런 법이다 했으면 이런 법대로 적용법원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 안 가게 하겠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군사법기관이 이제 적용 범위를 우리 군법원관도 와 있지만 예전같이 우리가 편의적으로 고소해, 그래 괘씸해, 내가 이 조문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헌재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추행이라는 게 그렇게 추행 같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 우리 폭행 협박으로 추행이라고 하지만 요즘 워낙 강하게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 폭행이라는 것은 추행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69페이지 있습니다. 아니 73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나온 강제추행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폭행을 하고 추행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 이렇게 만져도 추행과 폭행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냐 안 반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지금은 다 강제추행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92조 6은 어떤 것이냐? 합의했을 때 일반인 우리 민간에서는 합의한 걸 처벌할 수 없지만 이 법의 의미는 합의한 동성애는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강력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장 잘 보존하겠다. 이것이 제 취지입니다. 마지막에 75페이지에 그래서는 이 조문을 혹자들은 75페이지에 이해 필자입니다. 혹자들은 이 조문을 폐지하자 어쩌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조문은 원래 우리 헌재나 대법원의 결론처럼 학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그 밖의 추행이 시비가 걸릴 것 같으니까 대법원의 원래 취지대로 학문성교나 그 밖의 이해에 준하는 동성 간의 추행으로 명확하게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